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를 맡은 음악평론하는 차우진이라고 하고요. 인문예술 콘서트 오늘은 이제 기존에 갇혀 있던 인문이라는, 일테면 인문이라는 건 우리 머릿속에 뭐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책 속이라든가 혹은 고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이미지가 좀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틀을 넘어서 문화, 예술, 과학, 그리고 기술, 역사에 이르기까지 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생활 속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는 그런 취지로 기획된 코너입니다. 주제는 이제 비트와 선율에 담긴 인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음악 장르와 함께 어떤 인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국내 힙합 1세대의 상징이죠. 가리온의 멤버인 MC 메타와 함께 한국적 힙합의 언어와 운율이라는 주제로 좀 한국어 랩 그리고 라임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가 음악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어떤 비전 그리고 삶의 목표까지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 그 MC 메타는 국내 1세대 힙합 음악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고, 2011년에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힙합 앨범 그리고 최우수 힙합 노래 부문 올해 앨범상을 수상했던 그런 경력도 있습니다. 그럼 이분을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질문을 좀 이렇게 드리면서 네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한국적인 관점에서 힙합이 소개됐던 시기 그리고 소개됐던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0년대 말쯤에 그런 비보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힙합이 좀 그래도 춤을 통해서 이제 대중들에게 좀 소개가 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한 감지를 하고 있었죠. 근데 실제로 제가 음악적인 걸로서 제 개인의 경험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대중가요계에서는 90년대 초부터 랩 댄스 음악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래퍼들이 있었고, 근데 그 래퍼들의 지분이 굉장히 적었죠. 그러니까 뭐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요란한 손동작과 화려한 옷들, 뭐 표정 이런 거 정도로 어필하니까 뭐 아무래도 좀 저희가 듣고 보기에는 많이 미흡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90년대 후반 언더그라운드 힙합 씬에 사실 영향을 미쳐요. 정말 그 힙합 음악이라는 음악적 특성이나 장르 음악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반영된 곡들은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보면 사람들 이렇게 모임이라든가 혹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힙합을 좋아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한 90년대 이전에는 실제로 뭐 학교 주변이었다면 90년대 이후에는 PC 통신 또 꽤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90년대 초중반 때 대중음악계 그런 래퍼들의 음악에 대한 좀 아쉬움을 갖고 그런 매니아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었던 공간이 이제 PC 통신이었죠. 그 PC 통신을 이제 제가 90년대 중반에 96년쯤으로 기억하는데, 이런 힙합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흑인 음악 동호회라는 데를 찾았어요. 그때 이제 그 동호회의 이름이 소울 트레인이었어요. 동호회 사람들과 같이 뭔가 이런 창작 활동이라는 걸 같이 병행하면서, 동시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이 없던 때라 그 어떤 음반 정보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음악 자체를 쉽게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어떤 식이었냐면, 뭐 아빠가 출장을 미국 갔다가 올 때 뭐 아빠 스눕 신보 사오세요 이렇게 한다든가, 뭐 닥터들의 새 앨범 사오세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은 동호회 게시판에 올려요. 아 이번에 나온 뭐 새로운 싱글과 이런 것들이 뭐 구했다 하면은 이제 한 달에 많게는 2번,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음악 감상회를 했었어요. 그런 그 동호회 음감회의 마지막에 저희가 마이크를 들고 이제 랩을 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랩은 거의가 이제 써온 가사보다는 프리스타일을 했었어요. 그 프리스타일 랩이라는 게 즉흥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식도 없고 뭔가 정해진 주제는 없지만 그런 걸 해도 저희는 즐거웠어요. 그냥 뭔가를 뱉고 있구나, 자기 안에 있는 소리를. 그래서 그런 프리스타일을 항상 음감에 마지막에 하다가 서서히 이제 그런 활동들이 조금 더 체계가 잡히고 곡을 쓰고 가사를 쓰게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듣고 좋아라 했던 주로 이제 미국 시장의 음악들을 흉내내기 시작한 거죠. 그 구성이나
뭐 사운드나 무슨 소고와 비소고들이 난무하지만 막 어떻게든 번역을 해서 해석을 해보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아 이런 건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과 좀 비슷하구나 하는 내용들을 쓰기 시작했죠. 근데 사실 그런 움직임에 있어서 좀 저희가 생각할 때 약간 남달랐다고 느꼈던 건 그건 같아요. 저희가 이해했던 그때 당시 힙합은 지극히 자기 이야기, 내 동네 이야기, 내 가족의 이야기, 내 팀의 이야기, 내 동호회의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가진 걸로 표현해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우리말로만 썼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만 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저희가 조금 못마땅해했던 대중음악계의 래퍼들도 보면 상당수 지금 뭐 소위 말하는 한영 혼용의 방식, 그러니까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형태의 가사를 그때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영어의 어떤 분량이 더 많을수록 더 뭔가 본토에 가까운 랩, 더 뭔가 본질에 가까운 걸로서 인식이 되던 때에 저희한테는 이게 어떤 괴리감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듣고 이해했던 힙합은 자기 표현인데 사실 영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거기서 멀리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사실 우리 언어가 내가 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한 방식이면 당연히 영어를 써야겠죠. 근데 우리 언어야말로 나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하고 좋은 방식일 건데 이걸 버리면서까지 왜 영어의 어떤 영어를 섞어 써야 되거나 또는 영어를 더 많이 써야 되냐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뭔가 쓰고 싶은 감정이나 뭐 생각 뭐 나아가서 어떤 사상까지도 이제 편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90년대 후반을 보내면서 저희가 이제 97년에 동호회 내부적으로 앨범을 발표하게 되죠. 검은 소리라는 이름. 근데 이 이름부터가 벌써 저희 이런 의지가 반영된 거죠. 블랙 뮤직을 왜 우리가 블랙 뮤직이라고 써야 돼? 검은 소리다 이렇게 해서 네, 진짜 그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우리가 힙합을 통해서 뭐 표현이 웃기지만 배운 또는 깨달은 건 첫 번째는 힙합은 자기 표현을 솔직하게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걸로 표현하자 해서 검은 소리라는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97년에 이제 검은 소리 첫 번째 앨범. 그 첫 번째 앨범도 저희는 첫 번째 앨범 그러니까 first 앨범 이런 것도 안 썼어요. 첫 번째 소리 이렇게 냈어요. 이 집은 당연히 두 번째 소리 이렇게 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리를 내고 그 첫 번째 소리의 곡들도 보면 거의 다 뭐 적어도 제가 썼던 곡들은 다 한국어 거의 다 한국어의 어떤 가사 제목을 썼어요. 뭐 전설의 고향 뭐 이런 제목들의 곡들을 썼던 기억이 나고 그런 이제 활동력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98년 저희가 이제 실제로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어떤 한국 언더그라운드 힙합의 시작점으로 보는 마스터 플랜이라는 클럽에서 정기적인 공연을 하게 되는 어떤 시작점을 만들어줬죠. 네.